1-3단원에 보시면요. 지금 소곤소곤이라는 작품이 보이는데요. 자, 요게 학습 목표 먼저 정리합니다. 다양한 어떤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그랬는데, 이 언어 공동체라는 말은 뭐예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우리가 언어 공동체라고 하고요. 자, 이때 다양하다는 말은, 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뭐 성인들의 어떤 언어도 있지만 청소년의 언어도 있고,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 넘어가시면, 자, 실제 수화를 쓰는 사람도 있죠. 어떤 음성적 언어가 아니라 어떤 수화를 쓰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어떤 여러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작품은 수필입니다. 그러니까 필자의 개성이 드러난 글을 쓴다. 이 두 가지 학습 활동이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시면, 자, 먼저, 자, 외우기로 해요. 이 부분은, 자, 수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수필이 되면서, 자, 여기서는 어린이와 하는 어떤 의사소통의 특징 및 그 흉내말의 어떤 가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흉내말이라고 했으니까 의성어,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들이 많이 쓰이죠. 자, 그래서 이 친절한 어떤 구어체를 사용했고요. 자, 여기서 옆에서 말하는 듯한 말투를 썼고, 독자에게 어떤 친근감을 줍니다. 또 어린이만의 어떤 언어와 표현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수어로 말하기 이 부분은, 자, 어떤 코다. 이 코다라는 말이 뭐예요? 부모님이나 그 다음에 누구 중에서, 그 어머님, 자, 이런 중에 또는 우리 어떤 이거 수어를 쓰는, 자, 이런 그 자녀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코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부모님들이 지금 부모님이 어떤 이거 자, 말을 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부모님 밑에서 자란 바로 이 필자가 지금 자신의 어떤 경험을 지금 써놨습니다. 자, 수어를 사용하는 어떤 의사소통의 특징과 가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수어 사용자의 어떤 일상, 경험을 예로 들어서 음성 언어 사용자가 몰랐던 어려움과 이 좋은 점을 알려주고 있네요. 자, 더 나아가서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존중과 열린 태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외우기로 해요. 이 작품인데, 자, 저는 어린이를 자주 만나기 때문에 이 글을 쓸 때뿐만 아니라 말할 때도 어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가급적이면 어린이한테 지금 올바른 말을 지금 모범을 보여줘야 되잖아.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어법, 자, 말의 어떤 일정한 법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당연히 저도 무심결에 잘못된 말을 쓸 때가 많긴 해요. 자, 나도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이 잘못된 말, 자, 어법에 어긋난 말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몰라서 틀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대화 중에 누군가 그런 표현을 하면, 자, 어법에 어긋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속으로는 앗하고 움찔하지만,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자, 그런데, 그것을 입말이 아닌 글로 보면, 그러니까 문장으로 활자된 것을 보면 읽기를 계속하기가 어렵답니다. 왜? 문장이 어법이 안 맞으니까 이 문맥적 의미나 이게 달라지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가급적이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지금 어떤 어법에 틀린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지만 이 문장으로 되게 활자화되어 있는 경우는 자, 이게 조금 어떤 문장을 해석하기나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저 자신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자꾸 너무 어법에만 신경 쓰는 거 아닌가 이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의태어와 의성어, 자, 이런 걸 우리는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자, 이걸 음성, 상징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즉 모양을 흉내낸 말인 이 의태어나 또는 소리를 흉내낸 이 의성어 이런 데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르대요. 일단 제가 그 말들을 좋아합니다. 자, 품사로 치면 부사예요. 자, 우리가 의성 부사, 의태 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애초에 자, 문장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낱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스티븐 킹은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뒤덮여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사가 없는 깔끔한 문장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뭐를 쓰게 되면 자, 이 과도하게 부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글의 질 이것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얘기했네요. 자, 저도 한때는 부사를 안 쓰려고 노력을 했지만 눈 딱 감고 쓰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부사가 좋다고 얘기하면서 입말이든 글말이든 자, 이 입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요? 자, 이걸 우리가 구어체라고 하고 자, 구어체가 됐던 또 글말, 자, 문어체가 되었던
자, 의미가 좀 풍성해지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스티븐 킹은 가급적이면 부사를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자, 거기에 글쓴이는, 자, 지금 어디, 이런 의성어, 의태어 같은 부사어를 많이 즐겨 쓴다, 이 내용이네요. 자, 그럼으로써 이제 의미가 더 풍부해지니까. 자, 그 중에서도, 자, 여기는 흉내말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흉내말, 의성어, 의태어 같은 이런 음성 상징어들. 자, 이게 좋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꾸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생각하는 것이 즐겁고, 이 고양이의 말을 야옹, 야옹으로 받아 적기까지, 자, 미야옹, 미야오, 이야. 자, 여러 가지로 적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자, 그리고 제 친구는 자기네 고양이 이름을, 자, 잉, 우행, 위영. 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옛날에는, 자, 저마다 다르게 표현했을 텐데, 어떻게 야옹야옹 합의가 되었을까요? 자, 허둥지둥은 또 왜 보송보송은 왜 그런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가 이루어진 걸까요? 자, 여기서 특별한 어원이라기보다는 말을 쓰다 보니까 이 표현들 중에 일부가 자, 합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야옹야옹이나 허둥지둥, 이렇게 지금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내는 말로 정착이 됐겠죠? 자, 그 말을 몰랐다면 또는 그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른쪽 좀 보고 갈까요? 자, 필자가 자주 대화하는 상대는 누구라고 그랬어? 직업상 지금 어린이를 지금 상대로 자,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었고 자, 그다음 흉내말의 종류와 효과입니다.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낸 말,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낸 말인데 자, 모양과 소리를 모두 나타내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건 의성어이면서 의태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효과는 자, 말과 글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해준다. 이런 어떤 효과가 있네요. 자, 이때 흉내말의 형성 과정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자, 서로 저마다 각각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다가 자, 합의를 거쳐서 결국 하나로 지금 통일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 흉내말의 어떤 형성 과정을 생각하는 어떤 즐거움까지 보여집니다. 자, 뒤에 넘어갑니다.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꾸는 일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주 과감한 답을 내놓게 되는데, 자, 그만큼 어린이들은 어때요? 아, 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과감하게 말을 만들어내고 독창적인 표현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자, 뒷부분에, 자, 디귿이는, 자, 강아지가 걷는 소리를 촉촉촉이라고 적었어요. 자, 우산을 들고 온 미음이는, 자, 여기 밖에 비가 토토토 온다고 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김희석 시인은요, 자, 1933년 물오리떼에서 물오리 소리를 빡빡이라고, 자, 물오리가 걷는 모습을 아그작 포그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모습이 보이는 듯한데,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소리와 움직임들을 자, 직접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좀 표현을 했네요. 자, 그래서 어린이들과 즐겨 읽고 외우는 동시랍니다. 자, 소곤소곤은, 자, 우리 제목이기도 하네요. 자, 소곤소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 바로 의성어 내지 의태어로 이렇게 소곤소곤을 쓰게 되는데, 자, 큰 말은 수군수군이 있고요. 자, 드러내놓고 하는 말 같다고 얘기합니다. 자, 센 말은 자, 수군수군도 있습니다. 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결국 국어사전에서 소곤소곤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말을 배웠답니다. 이거 말고도 자, 소득소득이란 말이 있대요. 자, 풀이나 뿌리가 시들고 말라서 거친 모양을 소득소득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락소락이란 말도 있답니다. 자, 말이나 행동을 경솔하게 하는 모양을 뜻하는 건데, 자, 서로서로는 또 살금살금의 옛말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흉내말이 있으니, 자, 이건 우리도 좀 지어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언어의 어떤 다양성을 경험하고, 자, 창의성을 좀 발휘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도 호랑이가 기지개를 켜는 모양, 또 여러 색깔이 겹친 해질녘의 하늘 모습이나, 이 부침개의 가장자리가 적당히 타는 소리, 또는 여러 가지 아이들이 어울려 신나게 기분 좋게 노는 소리나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이나 소리일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한번 어법의 구애를 받지 말고 한번 써보자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자, 어떻게 자, 이거 들리는 대로 적었거나 적은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또 재미도 있대요. 어린이들과 가끔 해보는 건데 이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웃음이 터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음성 상징어를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오는 오지만 자, 우리가 어떤 전체로 이 즐거움 내지 자, 말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는 건 있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죠. 바로 어법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법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 담그다는 담거가 아니라 담가서 담그니 이렇게 써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잘못된 표현이고 자, 그다음에 뒷부분에서 김치를 담았다라고 하면 통이나 그릇에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담그다와 담았다는 다른 개념이죠, 지금. 담그다, 담그다. 그리고 담았다. 이거 달라요. 자, 김치를 만들었다면 담갔다라고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각각 쓰는 표현이 다르고요. 자, 든가와 던가도 마찬가지네요. 든가는 우리가 선택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던가의 경우는 회상이나 의문과 같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든가 말든가. 자, 이렇게 선택을 나타낼 때 든가를 쓰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동그라미 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일 땐 든가를 자, 써야 되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얼마나 즐거웠던가는 이건 회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 던가를 쓰시면 되겠죠. 자, 혹시 설거지 표기가 헷갈리시나요? 물어봤고요. 자, 이것도 외우기로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바로 여기서 외우자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은 자, 외울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네요. 저는 어린이들에게 설거지는 지로 끝난다. 이렇게 외우게 하네요. 그래서 제가 또 재미없는 이야기를 또 하네요. 있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설거지는 지로 끝납니다. 해서 자, 아무리 지금 우리말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법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따로 좀 정리 마칠게요.